안녕하세요. 저 박수학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중국에서 왔는데요. 지금 한국에 산 지 거의 20년 됐고요. 귀화한 지도 10년 넘었습니다. 반문화 그거 있잖아요. 이게 진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 드라마 봤을 때 1차, 2차, 3차 이게 회식하러 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제가 한국에 가면 꼭 회식하러 가야 되겠다. 한국 분들이랑 같이. 실제로 한국에 왔으니까 그 한 첫 번째, 두 번째는 괜찮은데 그 세 번째, 네 번째부터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너무 막 무섭더라고요. 왜냐면 1차 소주, 2차는 맥주, 3차는 양주, 그리고 해장 뭐 계속 막 새벽 4시, 5시까지 가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더욱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은 5시 집에 가는데 그냥 8시, 9시 그냥 멀쩡하게 또 출근해요. 와, 이게 에너지 또 어디서 나오는지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 있었는데 제가 이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어떤 회식 해야 되는데 제가 거짓말 했어요, 사실. 선배님에게, 선배님, 제가 오늘 일이 있어서 이게 회식 참석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 저보고 무슨 일인데? 너 뭐 결혼도 못하면서 아무 일도 없는데 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서 가는 건데 근데 또 회식 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게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래서 또 선배님한테 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선배님, 저희 그 중국 친구 왔어요. 그래서 오늘 회식 참석하기 힘들 것 같대요. 그래서 저희 선배님이 친구? 무슨 친구야? 남자, 여자야? 데리고 와. 같이 가면 되잖아. 우리 오늘 소고기 먹을 거야.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노래해가지고. 그래서 그 선배님이, 뻥치지 말고 그냥 가야지. 이게 한국 문화야, 이게. 같이 가야지. 그래서 결국에 제가 그 문화에 적응됐어요. 가면 갈수록 재미더라고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없었어요. 늦게도 10시까지. 그때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때 중국 같은 경우는 10시까지 집에 안 가면은 버스도 없고 택시 잡기도 힘들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밤새 3시, 4시 뭐 택시 다 있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한국 분들은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이게 늦게까지 놀는데 다음날 어떻게 출근해야 되는지 다들 그렇게 뭐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앞에 봤을 때 미친 정신. 놀는 것도 미친 정도로 그렇게 노는 것 같아요. 되게 노래방 가면은 중국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조용히 노래를 부르는데 한국 분들은 항상 지금 MZ 세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그 세대는 다 춤을 추고 막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 너무 재미더라고요. 지금 많이 먹죠. 20년 전에 한국 왔을 때 그때는 커피 많이 안 먹었어요. 중국 사람들. 지금 많이 먹어요. 한국 분들이랑 같이 커피점 갔잖아요. 그래서 주문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 제가 커피 이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은 라떼, 저도 라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마 중국도 지금 커피도 많이 먹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KTX 뭐 탔을 때, 그게 되게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다 검사를 해야 돼요. 검사. 심지어 그 가방 같은 거, 우리 비행기 타는 것처럼 막 검사를 해야 돼요. 거기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요. 많은 중국 사람들 만약에 그런 거 없으면은 티켓 구입을 안 하죠. 그리고 또 안전 문제도 있고, 중국 자체가 그렇게 안전한 나라 아니에요. 한국만큼 이렇게 안전한 나라 아니에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아무 검사하는 사람도 없고 기계도 없고 그냥 쭉 타는 거죠. 내려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와, 이게 한국 진짜 선진국 맞구나 그런 느낌? 처음 받았을 때 그 일본에 가는데요. 물론 지금 중국 사람들은 일본에 가는 게 훨씬 쉽게 되는데 그때는 중국 사람들이 일본 가면은 되게 어려워요. 그 비자 받으려면 엄청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데 근데 제가 여권 받아가지고 일본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독장 찍고 3개월 정도 체류할 수 있잖아요. 진짜 제가 그 대한민국 사람 됐구나.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2013년도에 그 여권 받았는데 그때 인천공항에 처음으로 그 지문 12월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시지만 그때는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천공항에 나갔을 때, 들어왔을 때도 누가 그 출입구 계신 분들은 저한테 도장 찍을 필요 없고 그냥 막 나가고 들어오는 거 너무 좋았어요. 와, 이제 나도 전 세계 100 몇십 개 나라 그냥 비자 없이 갈 수 있구나. 너무 좋았어요. 네. 미국 제일 힘들죠. 네. 미국은 너무 힘든 게 저도 작년에 미국에 갔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주변 중국 사람들 다 그냥 뭔가 외우고 있어요. 외우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영어. 그러니까 중국 여권 가지고 있으면은 출입구 일하는 사람들은 되게 꼼꼼하게 체크를 해요. 그리고 또 질문 많이 해요. 그 질문하면 당연히 영어로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영어를 제대로 못하면 출입국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미국 못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다 근데 영어로 막 Where are you from?
why? 막 이런 것도 다 외우고 있어요. 많은 중국 사람들은 미국에 가면은 그 불법 체류자 되게 많더라고요. 당신 왜 왔는지, 당신은 얼마 정도 돈이 있는지 다 체크를 해봐야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아마 입국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불법 체류자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국 여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심사하신 분이 그냥 뭐 질문 한 2개 정도 물어보고 바로 도장 찍고 막 들어가는 거죠. 그 파워 세긴 세요, 한국 여권. 남성분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 제가 내겠다. 당연히 다 제가 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긴 한데 과연 다 내는지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분들도 약간 좀 뭔가 미안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한두 번 괜찮는데 쭉 다 남자 다 내면은 그게 또 여성분들도 미안하잖아요. 제가 알기로 남성분들은 그런 마음이 있긴 한데 근데 여성분을 내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특히 2000년 출생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 따치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많이 해요. 그 한국 남성분들보다 중국 남성분들 집안일을 엄청 많이 해요. 특히 요리를 많이 해요. 친구들 집에 가가지고 아버님들 만드는 음식 되게 맛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100%다 그렇다.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국 남성분보다 중국 남성분들 집안일 진짜 많이 해요. 그 이유는 옛날부터 그런 경우 많더라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다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중국 워낙 크니까, 너무 크니까 다 그렇다 할 수가 없어요. 일부 지역 사람들, 남성분들도 집안일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멋있어요. 물론 한국 사람은 다 멋있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 여기서 한국 사람 100명, 다른 나라 사람 100명 진짜 바로 티가 나요. 한국 사람은 멋있어요. 머리 스타일부터 그 피부 관리, 화장, 옷 차림 등등 되게 멋있어요. 저희 주변 중국 여성분들은 성인 이후에 화장하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화장도 간단하게. 지금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어머님 따라서 화장을 배우는 거잖아요. 네, 그쪽 그 고등학생 되면은 되게 예쁘게 화장을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리고 한국 여성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화장을 안 하시면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고 중국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생 얼굴로 그냥 나가는 사람은 많거든요. 안 하죠.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연구실 그 선배님들 따라서 많이 배웠거든요. 옷차림도 그렇고 얼굴 관리도 그렇고요. 화장품도 주시고 어떤 옷을 입었잖아요. 야, 소아가 이게 너무 촌스러워. 이게 옷을 이렇게 입는 게 아니야. 아, 그래? 아, 내가 알려줄게. 막 그냥 알려주시고 화장품도 주시고 따라서 배우는 거죠. 그거 맞아요. 그 중국 빨간색 많죠. 황금색도 많고요. 한국 사람들은 이게 눈에 띄는 그런 색깔 싫어해요. 주차장 가보니까 그냥 흰색 차, 검은색 차, 회색 차, 은색 차. 네, 주차장 쫙 특히 흰색 차 너무 많아요. 흰색 차. 한국은 제가 자동차부터 옷차림까지 세련하고도 우아한데 눈에 띄지 않아요. 느낌이 좋다. 근데 너무 다 화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국 사람 스타일인데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그 미국 아니면 영국, 독일 잘 되면은 중국 사람들은 별 느낌 없어요. 원래 잘 되니까 이런 나라들 뭐. 근데 한국은 역사에 봤을 때 항상 잘 살았네, 한국보다. 근데 갑자기 70년 동안 한국은 너무 잘 됐어요. 뭐 자동차도 그렇고 휴대폰, 뭐 드라마, 뭐 음식, 복장, 화장품 뭐 등등 여러 면에서 아시아도 아니고 뭐 전 세계에서 뭐 오징어 게임, 뭐 BTS 엄청 인기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 옆에 봤을 때 이게 약간 좀 뭐 질투하는 느낌? 뭐 열등감 막 왜 이렇게 드는 거야? 바로 우리 동네에 어떤 사람이 저보다 못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많이 도와주는데 근데 갑자기 저보다 훨씬 더 좋아졌어요. 서울대 합격했고 삼성 뭐 부장님 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옛날에 내가 없으면 그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없어. 이런 일이 나올 수 있잖아요. 약간 그런 질투 플러스 열등감. 자신감 있는 사람은 당신 진짜 뭐 능력 안 된다. 당신 정말 못생겼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는 사람은 그래요. 근데 많은 중국 사람들은 열등감 때문에 요리심이 있더라고요. 요리심이 쉽게 깨질 수가 있어요. 요리처럼. 그러면은 깨지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화나는 거죠. 외국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보니까 더 중국을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중국 사람 많아요. 한국은 중국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한국보다 뭐가 잘 되는지 찾아봐야죠. 하나씩. 근데 도저히 없으니까 그 역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제가
다른 사람보다 잘 되는 거 없으니까 우리 친척, 우리 사촌 동생이 지금 뭐 서울대 합격했어요. 뭐 이런 거죠. 자기 자랑 없으니까 뭐 역사 자랑도 해야죠. 대만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대만 사람이랑 중국 사람 비교했을 때 많은 사람 대만 사람 좋아해요. 대만 사람도 되게 친절하고 되게 그 수준 높아요, 대만 사람. 근데 사실 그 몇십 년 전에 대만 사람, 중국 사람 거의 비슷비슷했는데, 중국은 사람들 왜 이렇게 되냐면, 이유는 그 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중국 쪽은 그 공산주의 쪽이었잖아요. 대만 쪽으로는 그 민주자유 쪽으로였잖아요. 그래서 중국 안에서는 지금 신앙 같은 거, 종교 같은 거, 다른 거 믿으면 안 돼요. 그 공산주의만 믿을 수가 있는데, 근데 실제로 사람들은 공산주의도 안 믿어요, 사람들은. 그러면은 지금 중국 특히 덩샤오핑 개혁 개방 이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흑색 고양이인지 흰색 고양이인지 그냥 쥐를 잡을 수 있으면 좋은 고양이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돈 벌 수 있으면 된다. 돈 벌 수 있으면 좋다. 그러면 사람들은 신앙 없는 상황에서 다 돈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으면 된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예 배려는 없어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일부 중국 사람들도 착해요. 근데 그런 사람 많죠. 다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모든 나쁜 일도 다 할 수 있다. 그 트럭 운전하는 기사님 얼마나 마음이 조급한데요. 도와드릴 수 못할 망정 그렇게 막 물건을 빼가지고 가는 거, 이게 사람 하는 행동이에요? 아니죠. 이게 그런 뉴스를 보니까 저도 너무 답답해요. 그 한국보다 중국 훨씬 크잖아요. 근데 한국의 인구 밀도, 그 단위 면적에 살고 있는 사람 중국보다 훨씬 더 많아요, 한국은. 그래서 한국도 지금 사람들 서로 배려하고 서로 잘 살고 있는데, 중국 제가 볼 때는 문제는 그냥 사람은 신앙 없어요. 이거 한국 같은 경우는 뭐 크리스천, 불교시나 이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되게 착해요, 너무 착해요. 중국의 공산주의 된 이후에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믿어요. 돈만 믿어요. 그래서 자기만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중국 내부에서도 사람들은 너무 창피해가지고 똑같잖아요, 그게. 오징어의 승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자는 또 그렇고 이게 모양이 똑같잖아요. 색깔, 그 삼각형, 사각형 똑같잖아요. 그리고 밑에 그 SNS에서 중국 사람들도 난리 났어요. 당신들 진짜 좀 너무 창피하지 않아요? 그런데 쫙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왜냐면 그 사드 이후에 이게 좀 많은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린 더 이상 한국 드라마, 영화 안 볼겠다 뭐 그런 거 생각했는데, 오징어 게임 카피해가지고 빼가지고 사람들은 이거 보니까 너무 창피하죠. 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다들 난리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바꿨어요, 거의 결국에. 근데 사실 한류는 가면 갈수록 너무 재미있게 되는 거잖아요.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아무리 한국을 싫어도 계속 영화나 뭐 드라마 보고 있어요. 근데 한국 싫어하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 말만 그렇죠. 한국 되게 좋은데 왜 싫어요? 한국만큼 잘 안 되니까 약간 질투하니까 싫다고 얘기했는데, 심지어 중국 사람들 미국을 싫다, 고위층 간부들도 미국을 너무 싫다, 미국 안 좋다 하는데 자기 와이프, 아들, 딸 다 미국에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진짜 무식한 사람이죠. 한국이 지금 선진국인데 전 세계 사람 다 아는데요. 근데 가끔 그런 얘기 있긴 해요.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들은 소고기도 제대로 많이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소고기 되게 싸요. 한국 같은 경우는 소고기 되게 비싸잖아요. 그거 사실인데 특히 한국을 만들어 먹을 수가 없는데, 뭐 그거를 가지고 막 중국 웹사이트에서 막 한국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니까 소고기도 제대로 먹을 수 없다, 그렇게 막 얘기를 떠드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 정확하게 알고 있죠. 한국 잘 사는 나라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2020년도에 중국 전 국무부 총리 그 리커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말하는 거에 의해서 중국은 그때 당시에 월급 한국 돈으로 20만도 안 되는 사람이 6억 명 정도 있어요. 4년 전이죠. 지금 더욱 힘들어요. 또 그 수입 한 달 수입 40만도 안 되는 사람 9억 명 정도 있고요. 그리고 1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 13억 정도 있어요. 그리고 통장에서 돈 하나도 없는 사람 5억 명 정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보니까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래도 이게 몇 년 전 숫자인데 지금은 더욱 힘들어요. 지금 중국 전체 상황은 너무 심각해요. 지금 일부 사람들은 진짜,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한국 분들은 믿을 수 없는데 진짜 먹는 것도 없어요, 사실. 생각해보세요. 큰 도시에 살고 있는데 취업 계속 안 되고요. 수입 없잖아요. 집세도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자식 있고 부모님도 계신데, 그리고 심지어 부채도 많아요. 부채. 아파트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자동차 대출 받았는데 갑자기 실업당했어요.
지금 중국 경제 너무 안 좋아. 실업 당한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진짜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 지금 중국 전체 경제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해결할 수 없으면 북한 비슷하게 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이게 농담은 아닙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때 제가 석사까지 좀 졸업을 했는데요. 그때 삼성전자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수입은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돼요. 그때 당시에. 그 당시에 되게 높은 편인데 근데 제가 저랑 같이 일을 했던 한국 사람인데요. 저보다 6배, 7배 정도? 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충격받았죠. 한국에 와야죠. 그때 제가 졸업하고 나서 삼성 들어갈 수 있잖아요. 삼성 엄청 많아요. 공장, 연구센터 많아요. 근데 지금 중국의 상황을 보니까 정말 취업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대기업들, 많은 해외 외국 기업 다 나갔어요. 그러면은 좋은 대학교 졸업을 하더라도 좋은 직장 구할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엄청 힘들어요. 뭐 해외 나가려고 해도 쉽게 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여러 면에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은 중국 사람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가능하면은 일자리도 안 줘요. 그래서 중국에 가도 일자리도 없고 힘들죠. 와, 이게 진짜 상상하기가 너무 끔찍해요. 제가 볼 때. 무서워요. 제가 지금 한국어 채널도 운영하고 있어요. 저 한국어 채널 이름이 박수학의 문예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많이 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중국 사람을 싫어하는 한국분 꽤 많이 계신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중국 사람들도 착하게 그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중국 사람을 만나고 그냥 무조건 그냥 싫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아마도 좋은 중국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